오늘 우리 K증시는 당연히 추석 연휴로 휴장이었고요. 또 여기서 깜짝 놀라가지고 나만 모르고 있는데 혹시 주식시장 열렸나? 이런 분들은 설마 안 계시겠죠. 대신 오늘 우리만 노는 날이었던 건 아니고 중국의 경우는 우리 추석과 같은 중추절, 그리고 일본은 경로의 날로 휴장이었는데요. 그 와중에 오늘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열렸던 호주 증시, 여기 이제 코스피 역할을 하는 ASX 지수가 0.3%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사실 전 세계에서 제일 아침 일찍 먼저 문을 여는 증시가 바로 아시아 중에서도 이 호주거든요. 우리 시간으로 여기 아침 8시에 개장을 하고요. 그 다음 이제 우리하고 일본이 오전 9시 개장이고, 그 다음 이제 중국, 홍콩, 대만이 10시 반 개장. 그 다음 이제 우리 시간 오후에 유럽, 영푸도, 그 다음에 밤 10시 반에 미국이 개장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글로벌 주식시장에서 미국이 제일 늦게 문을 여는 셈인데, 원래 또 이제 가요 톱10에서 조용필, 서태지, 주현미는 항상 맨 마지막에 나오는 것처럼 이 미국이 제일 늦게 개장을 해서 우리 시간으로 밤새도록 열고 나면은 결국 우리 다음 날까지 영향을 미치는 존재가 미국 증시입니다. 하여튼 오늘 만약에 우리 K증시가 개장을 했다면 저는 한 1% 정도 상승했을 걸로 예상합니다. 그 이유는 주말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인데, 그 중에서도 우리 K증시랑 동조화 비율이 가장 높은 나스닥 지수가 3대 지수 중에서 상승폭이 제일 컸고요. 그 다음에 개별 이슈 중에서 인텔 엔지니어 출신이자 현 CEO 팻 갤싱어가 이제 인텔 현재 CEO로서 또 미국 반도체 업계의 큰형님으로서 미국 정부에다가 미국의 기술과 안보가 걸린 첨단 반도체 위탁 생산을 대만 TSMC를 비롯한 대만 업체들이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데 대해서 강력하게 항의를 하면서 엔비디아랑 애플이라도 당장 인텔 파운드리로 계약을 몰아줘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미국 빅테크 하면은 이제 CEO가 떠오르는 뭐 네임 밸류가 뭐 스티브 잡스, 빌 게이츠, 일론 머스크, 젠슨 황, 리사소, 이 정도가 먼저 떠오르지만 사실 이 인텔의 팻 갤싱어가 워싱턴에서는 더 끝발이 있는 사람이고요. 이 양반도 그 미국 IT 그 건물들의 스펙 그대로 스탠포드 대학원 나와가지고 실리콘밸리 몇 군데 거친 다음에 이제 인텔의 80년대 개발자로 입사해가지고 그 유명한 인텔 마이크로 프로세서 그걸 설계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직을 해가지고 EMC, VM웨어 이런 데서 이제 엔지니어 생활하다가 코로나 바로 직전인 2021년에 인텔 이사회에서 예전 그 스티브 잡스를 다시 불러들인 것처럼 인텔을 가장 잘 아는 이 팻 갤싱어를 구원 투수 자리를 맡아달라고 막 진짜 삼고초려까지 해가지고 결국 이제 갤싱어가 친정인 인텔로 다시 복귀를 했고요. 그 뒤로 지금까지 이제 CEO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사실 이 갤싱어도 처음에는 인텔을 완전히 부활시키겠다고 선언했지만 그 뒤로 뭐 AI 반도체, 3나노, 파운드리 등등 하는 것마다 지금 제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가지고 이제 갤싱어도 한물 갔다,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도 있고, 또 무엇보다 이제 주가를 보면 그 갤싱어가 예전에 인텔에서 마이크로 프로세서 만들던 80년대 수준으로 주가가 다시 돌아가 버리니까 갤싱어가 인텔의 명성을 돌려놓는 게 아니라 M1 주가를 그때로 돌려놨다고 이제 씹는 사람도 많죠. 그러나 이 갤싱어의 숨은 업적은 따로 있습니다. 업적과 족적이 합쳐져 업적이 됐는데, 그건 바로 칩스법. 그러니까 바이든 정부의 반도체 지원법으로 총 2,8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366조 원 투자가 핵심이고요. 이걸로 우리 삼성전자에까지 콩고물이 떨어졌을 정도니까 단적으로 삼성전자 그 텍사스 프로젝트에 9조 원의 미국 정부 보조금 혜택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뭐 인텔은 말할 필요도 없이 칩스법 보조금 왕창 이제 땡겼는데, 근데 이 칩스법을 바로 갤싱어가 워싱턴 로비를 통해서 얻어낸 것이라는 그런 후문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 칩스법이 미국 내 반도체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외국 회사들, 뭐 삼성전자, 그다음에 TSMC 이런 데도 물론 보조금이 나가긴 하지만 대신 이 지원을 받은 기업은 10년간 중국의 반도체 생산 공장을 지을 수 없다는 조항에 자동으로 동의를 하는 거고요. 바로 그런 점에서 사실 이제 첨단 반도체에서는 인텔이 역량이 많이 떨어져 있어가지고 비비질 못하니까 일단 제일 가까운 위험에 해당하는 그 중국 반도체 기업들을 보이콧 먼저 해놓고, 그렇게 이제 시간을 벌어가지고 결국 뭐 반도체도 그렇잖아요. 솔직히 다 돈이지 뭐. 실력 좋은 엔지니어들 영입하고 기술력 키우고 그러려면 이제 당연히 돈이 필요하죠. 우리 현대차
그리고 기아 디자인 좋아진 것도 사실 그 피터 슈라이어 그 폭스바겐 그 디자이너 출신인데 아우디에서 그 TT 그때 당시 진짜 미래차라고 했던 그 디자인한 사람 이 사람이 이제 결국은 엄청난 연봉 받고 와가지고 이제 우리 현대차 기아도 업그레이드를 이제 시켜준 거고 하여튼 뭐 이제 다 돈이에요. 하여튼 잘 되려면 그래서 이제 인텔도 그러려면 돈이 계속 필요하니까 이걸 미국 정부로부터 이제 뜯어냈다는 이런 게 밑바탕에 지금 깔려 있는 거죠. 그만큼 이 인텔의 팻 겔싱어는 워싱턴에서 좀 약간 끝발이 있는 인물이다. 그래서 이 칩스법이 결국은 미국 정부가 인텔을 부활시키기 위한 그러니까 미국 정부에서 대놓고 인텔을 도와주기 위한 법안이라는 소리가 워싱턴에서 한참 시끄럽다가 결국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 인텔 파운드리랑 AI 칩 같은 첨단 반도체를 살리려는 건데 그게 왜 나쁜 거냐 이런 이제 여론에 따라서 뭐 그런 소문은 이제 잠잠해졌는데 결국 다 잘 되면 된다 이랬는데 올해 4월 달에 갑자기 인텔이 미국 4개 주에 1,0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33조 원 규모의 투자를 통해서 세계 최대의 AI 칩 제조 성지로 미국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발표합니다. 뭐 계획이라는 건 근데 누구나 할 수 있죠. 심지어 그 타이슨 형님도 자기한테 처맞기 전엔 누구나 그럴듯한 계획이 있다고 인정을 해주는 분인데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 들어가는 그 133조 원의 돈을 어디서 땡기느냐인데 여기에 대해서 겔싱어는 인텔이 삼성전자와 TSMC한테 기술 패권을 빼앗기는데 30년이 걸린 걸 불과 3년 만에 되돌려서 뺏어오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이 이상의 기간 동안 자기네를 꾸준히 지원해줄 제2의 칩스법을 빨리 통과시키라고 바이든 정부를 공개적으로 압박한 거예요. 진짜 이거야말로 물에 빠진 사람 건져놨더니 보따리 내놓으라는 거는 넘어서가지고 물에 빠진 사람이 자기 옷 젖은 거 세탁비랑 또 물에 들어갔다 나와서 목욕비 내라고 하고 또 그 인공호흡한 거 이거 강제 키스라고 위자료까지 내놓으라고 하는 이런 지경이 된 거야. 가만히 있어. 무슨 얘기하다가 이게 강제 키스까지 갔지? 참. 오늘 우리 K증시가 휴장만 아니었으면 1% 올랐을 거라는 그 이유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하여간 그래서 인텔이 미국 최고 기술의 엔비디아랑 애플이 대만 TSMC 파운드리에 의존하는 걸 줄여야 된다. 그것이 바로 미국의 국가 안보를 지키는 일이라고까지 이렇게 공개 저격 발언을 한 게 오늘 대만 가권 증시에서 TSMC를 비롯해서 그 파운드리 업체 미디어텍, 리얼텍 그리고 다른 반도체 제조사들 뭐 난야 테크놀로지 이런 데를 완전 털어버리면서 롱숏 전략으로 대만 반도체 숏, K 반도체 롱 이렇게 대량 매수세가 우리한테 들어오는 이런 시나리오를 저는 생각했던 거죠. 그러나 한국 증시, 대만 증시 오늘 다 휴장이었습니다. 자, 그다음 오늘 우리가 이제 개장만 했으면 가만히 있어도 1% 상승이었을 이유 두 번째가 오늘 새벽 트럼프가 또 암살 시도가 있었다는 소식인데 이제 범인은 이미 잡혔어요. 58세의 백인 공화당 지지자로 지난 2016년 대선 때 자기는 트럼프 찍었는데 실망했다는 이런 글도 인터넷에서 발견이 됐고 근데 이거 참 무슨 한미 간에도 평행 이론인지 지난 그 이재명 대표 공격한 그 사람도 원래 지지자잖아요. 그래서 이 바가 까로 변하면 더 무섭다는 그런 경우인데 하여튼 그래서 주말 트럼프가 그 본인 소유 플로리다 골프장에서 라운딩하고 있는데 근처 풀숲에서 그 사람이 엎드려가지고 AK 소총으로 그 조준 사격을 하려던 찰나에 바로 경호팀이 그걸 먼저 발견해가지고 위협 사격을 가하니까 이제 총소리 듣고 막 그 근처는 난리가 났고요. 트럼프 막 다 감싸고 막 그리고 그 범인은 차 타고 잽싸게 도망가던 거를 이제 마침내 붙잡았대요. 하여튼 이번 사건으로 트럼프 본인을 비롯해서 뭐 주변에 부상자 내지는 사상자가 전혀 없고요. 다행이고 지난 1차 암살 시도에 비해서 이번에는 근데 좀 약간 역풍이랄까 자작극 논란도 지금 더 많이 현지 SNS에서 이제 돌고 있는 상황인데 하여튼 트럼프는 현재까지 뭐 저는 무사합니다. 제 주변도 무사합니다. 이런 메시지만 내놓고 현지 시간이 뭐 일요일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번 사건을 어떻게 또 본인한테 유리한 재료로 이제 요리할지 고민하는 상황 같고요. 지난번 1차 저격 때는 막 또 머그컵에다가 또 막 기프트 막 굿즈 이런 거 왕창 또 막 팔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일은 자작극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무리인 것 같은 게 아니 정말로 어떤 의도를 갖고 이런 시나리오를 짰다면은 저격범의 얼굴색이 적어도 화이트만은 아니었어야 맞죠. 그래야 또 불법 이민자 혹은 트럼프 대선 승리를 어떻게든 회방 놓으려는 어떤 악의 무리들로 갖다 덮어씌우려면은 적어도 이게 얼굴색이 하얗면 안 된단 말이야. 이번에는 이제 그래서 누가 봐도 트럼프가 자업자득이라는 식으로 여론이 형성되기 쉬운 조건이잖아. 그러니까 자작극은 아니지 않나. 특히 저격범이 지난 대선에서 트럼프를 찍었던 사람이라는 증거까지 나왔고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5차 범위 내 당선 가능권에 있는 미국 대통령 후보가
처음도 아니라 두 번째 이렇게 암살 시도가 있었다는 거는 당연히 금융시장에도 악재가 분명한데 이 소식 후에 개장한 미국 선물지수를 보면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았고요. 그냥 주말에 상승 마감이니까 약간 그 뒤에 뭐 되돌림 정도의 소폭 마이너스야. 그래서 이제 이거에 따라서 호주 증시도 또한 상승 출발해가지고 하루 종일 플러스로 유지하다가 결국 상승 마감에도 성공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과연 반대로 가정을 해가지고 이번에 카말라 해리스가 이런 저격을 당했다고 하면 과연 금융시장이 지금처럼 멀쩡했을까요? 저는 아니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결국 현재 금융시장은 뭐 쩐주라고 할 수 있는 유태인들이나 아니면 행동대장격인 월가 유동성 중독자들이나 약간 공통적으로 현재 바이든 정부의 재정정책, 통화정책에 대해서는 이제 만족도가 높고 또 이제 정권 한 번 더 연장해서 이대로 가는 데 대해서는 뭔가 침대 CF처럼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을 추구한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만약에 해리스가 저격당했다는 뉴스가 나왔으면 미국 선물지수 그리고 오늘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개장한 호주 증시 또한 오늘처럼 이렇게 멀쩡하지 못했을 거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것 또한 우리 K 증시도 사실 트럼프 트레이드보다는 해리스 트레이드에 더 호의적인 반응이 나오는 만큼 오늘 트럼프가 저렇게 2차 암살 시도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선물지수가 큰 충격이 없이 보합으로 잘 흘러갔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 K 증시가 열렸으면 여기에 대해서 더 긍정적인 영향이 컸을 것으로 저는 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또 우리가 이율 배반적인 대상이라고 보는 게 바로 테슬라.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테슬라 CEO 겸 오너인 일론 머스크인데 우리에게 테슬라 효과라고 하면은 이제 K 2차 전지주들이 한 번씩 크게 반등하는 날은 반드시 새벽에 테슬라 주가가 급등 나온 날. 그러면서 이게 이제 전기차 업황 개선의 신호탄으로 그래서 배터리 수요 증가의 어떤 청신호로 작용할 때 그런 현상이 나오고요. 근데 정작 그 테슬라 오너 겸 CEO 일론 머스크는 또 트럼프의 승리를 대놓고 지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글로벌 전기차 대장주인 테슬라 오너가 그 전기차를 대놓고 혐오하는 트럼프를 왜 대통령을 만들려고 저렇게까지 무리수를 두는 이유가 뭔가. 단적으로 지난주에 테일러 스위프트가 해리스 지지 선언하니까 바로 이 일론 머스크가 너도 자식 없는 캣맘 같은데 내가 너 애 하나 갖게 해줄까 이런 드립으로 또 엄청난 파장이 일고 그랬는데 정작 이제 그러다가 트럼프가 대통령이 돼서 IRA 보조금 예산 끊기고 전기차 지원도 삭제하고 그 다음에 자동차 배출가스 목표까지 풀어버리면은 도대체 테슬라하고 일론 머스크한테 뭐가 좋은 거죠? 아니 혹시라도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를 포기하고 다른 뭐 스타링크나 AI 뭐 이런 쪽에서 트럼프한테 다른 지원을 받으려고 딜을 했나? 라고 보기에는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를 포기할 리가 없죠. 아니, 일론 머스크도 나름 종이 장사에 일가견이 있는 사람인데 테슬라 이 상장 주식으로 본인이 거의 정말 화수분급으로 그러니까 무한정 돈을 조달해가지고 그걸로 지금까지 트위터 인수했죠. 다른 뭐 뉴럴링크니 다른 그런 사업들도 좀 전부 테슬라에서 종이 장사로 조달한 돈으로 해먹는데 그걸 왜 포기합니까? 매년 인센티브로 땡겨가는 주식만 해도 얼만큼인데. 그래서 그런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왜 백숙을 해먹냐고 미쳤다고. 그래서 저는 일론 머스크가 이제 테슬라라는 전기차, 즉 하드웨어 장사로는 이제 한계가 있는 걸 깨닫고 다음 먹거리는 소프트웨어, 즉 FSD, 우리말로 완전 자율주행 기술 프로그램 이걸 이제 캐시카우로 키우려는 것 같은데 지금 바이든 정부에서 이게 주마다 허가가 잘 안 나고 여러 가지 뭐 사고 시 보상이나 뭐 법적 책임 이런 게 이제 문제가 엄청 복잡하게 얽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율주행 규제 관련해서 트럼프하고 어떤 딜을 이미 한 게 아닌가. 그냥 단순 전기차가 아니라. 그래서 결국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를 절대 포기할 리가 없고 계속 이제 키워갈 생각이고 그러다가 이제 테슬라도 어느 날 소프트웨어 섹터 비중이 절반을 넘어가 버리면 이제 더 이상 테슬라는 전기차 대장주로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도 이제 우리 K 증시 2차 전지주들이 과연 테슬라 주가에 연동이 될 것인가. 글쎄요. 그거는 당분간은 저는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봅니다. 하여튼 오늘 밤 저는 미국 증시에서 그 총기 규제 관련해서 권총이나 이런 개인 무기 관련주들 그리고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해서 뭐 원유부터 뭐 여러 가지 이제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주들이 있는데 솔직히 지금 선거 치르기도 전에 2번이나 저렇게 암살 시도면은 정작 대통령이 된다고 한들 그런 시도가 없겠습니까? 그만큼 지금 트럼프 당선에 대해서 미국에서 반감도 크고 두려움도 크다는 뜻인데 그럼 트럼프가 과연
대통령이 돼도 제대로 된 활동을 하는데 제약이 없을까? 이걸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다음 이제 매번 그런 식으로 암살 시도가 있을 때마다 또 이제 트럼프 측에서는 배후가 어딘지에 대해서 이제 누군가를 또 조질 명분으로 갖다 뒤집어 씌울 거 아니야, 솔직히. 뭐 동양인이면 중국인 스파이다. 얼굴색이 또 짙으면 저거 히스패닉계 불법 이민자다. 또 눈썹이 진하면 저거 이슬람 테러리스트다. 그리고 백인이면은 우크라이나 저 지지자다. 뭐 이런 식으로 매번 얼마나 또 혼란스럽겠냐고. 하여간 이번 저격 사건 직후 폴리마켓의 차기 대통령 당선 가능성이 트럼프의 경우는 1%포인트 상승했고 반대로 해리스는 1%가 하락을 해가지고 지난 TV 토론 직후에 해리스가 이거 역전했는데 트럼프가 다시 재역전을 해버렸습니다. 아마 그래서 모든 사건은 그걸로 인해서 이득 본 자가 범인이다. 이런 말이 또 지금 나오고 있는 이유가 되는 거죠. 그런 걱정하지 마. 아주 무관한 시간. 러나 반갑습니다. 이번 주 우리는 수요일까지 이제 추석 연휴고요. 바로 그 18일이 미국에서는 9월 FOMC 시작하는 날이고 바로 다음날 새벽에 눈 뜨자마자 우리는 미국 금리 인하 폭, 성명서 내용 그리고 향후 경제 전망까지 한꺼번에 소화를 해야 돼가지고 상당히 속이 부대끼일 것으로 각오를 해야 되겠습니다. 현재 월가에서는 이번에 연준이 금리 인하를 시작할 것이라는 데 대해서는 뭐 99.9%로 확신하고 있지만 그 폭에 대해서는 0.25%는 기본이고 0.5%는 땡큐다 이런 쪽하고 0.25%에 만족 못하고 0.5%가 나온다고 하면 그때는 일단 튀어야 된다 이런 경계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코메르츠방크 리서치에서는 연준 임원들이 이번 회의에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일단 이거는 그냥 해결된 문제로 잡아놓은 고기에 미끼 주지 않는다는 식으로 취급을 해서 별 언급 안 할 거고 그런 차원에서 이제는 인플레이션보다는 경제 성장에 대해서 중점을 두면은 0.5% 금리 인하도 배제할 수가 없다. 그 근거로는 이제 테일러 준칙이라고 중앙은행의 그 통화 정책에 있어서 명목 이자율의 기준을 정하는 공식이 있는데 여기에 따르면은 현재 테일러 금리 대비 연준 금리가 너무 높은 상황이라서 보시다시피 이제 테일러 금리는 일찌감치 팍 떨어져 있는데 연준의 기준 금리는 아직도 이제 버티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지난 7월 달 FOMC에서 미리 금리 인하를 했어야 됐다고 연준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논 거가 바로 요거예요. 테일러 룰. 그래서 이제 이왕 늦은 거를 일단 이번에 시작은 하고 꾸준히 이 테일러 금리를 따라가는 방법도 있고 또 이번에 일단 격차를 급하게 한번 좁히는 거를 둘 다 유효한 시나리오라고 보는데 일단 코메르츠 리서치에서는 연준이 첫 금리 인하를 0.5%로 시작을 하면은 진짜로 저 금리 인하 시기 놓친 거 아니냐 늦은 거 아니냐 이런 비난과 함께 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갑자기 수면 위로 부상할 수가 있다. 왜냐면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준이 경기 침체를 우려해서 금리 인하 폭을 기존 예상 대비 2배로 키워서 0.5% 빅스텝으로 했다는 거는 아니 중앙은행이 그렇다는데 경기 침체 우려가 확실한 거 아니냐 이렇게 또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바이든하고 해리스한테도 이게 또 악영향을 미치고 대선 결과까지 흔들 수 있는 이런 여파가 미칠 수 있다. 그래서 이번에는 0.25% 금리 인하로 시작하는 게 연준과 금융시장 모두를 위한 최선의 선택지다. 이렇게 코메르츠방크가 분석했습니다. 자, 그 와중에 우리 명절 때 뭐 귀향길, 귀성길의 필수인 자동차 관련 소식으로 독일 폭스바겐이 자기네 독일 내 공장 전면 폐쇄를 검토하면서 현지 금속 산업 노조 측에 6개 협약에 대한 해지를 통보했다는 소식인데요. 이게 바로 이제 공장 폐쇄와 함께 전 직원 해고를 위한 사전 작업이라는 해석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진짜 게르만 혈통답게 여기 폭스바겐은 여성들이 자동차 공장에서 직접 조립을 하네요. 저기 혹시라도 여기 해고당하면 좀 저한테 오세요. Come and fix me. 나를 고쳐줘. 그리고 여기서도 집 생각 안 나도록 독일 하면 또 맥주와 소세지의 나라니까 제가 역전 할머니 맥주랑 독일 소세지 대신에 저를 비엔나 소세지 아니고요. 그렇다고 K 소세지 있잖아. 분홍 소세지 썰지 않은 거 저랑 사우나 같이 가실 남아구 분들 연락 주세요. 제가 하여튼 업력 100년의 독일 자동차 회사 폭스바겐이 그것도 독일
베를린에서 창업을 한 이 폭스바겐이 그 독일의 공장을 전면 폐쇄한다는 거는 거의 현대차가 울산을 떠난다는 소리나 마찬가지고 기아차가 그 시흥에 있는 소하리 공장을 폐쇄한다는 정도의 임팩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독일 현지 언론은 일제히 왕서방 개새끼를 외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독일은 정부 재정 문제로다가 전기차 보조금을 이미 전면 폐지했는데 우리처럼 지자체에서 주는 그런 것도 현재 보조금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럼 그냥 생돈을 다 그 차값 다 주고 사야 되는 지금 상황인데, 여기서 이제 중국산 저가 전기차가 시장을 빠르게 장악하고 있다는 소식이고요. 올해 상반기 독일로 수입된 전기차 중 중국산이 거의 50% 육박했다는 소식입니다. 나머지는 이제 우리 현대차, 기아가 또 2위로 많았고요. 물론 이제 자동차 강국이자 그 아우토반에 본거지인 독일의 경우는 여전히 휘발유 차량이 70%대, 그리고 이제 순수 전기차는 3%, 하이브리드 5% 정도의 시장 점유율인데, 문제는 독일 외에서도 유럽 전체의 중국산 전기차가 워낙 빠르게 침투하고 있어가지고 아무리 관세를 세게 때려봤자 그냥 한민관 형님한테 납주머니 팔다리 채워봤자 뭐 50kg에서 55kg 되는 건데, 그래도 일반인보다 훨씬 가볍잖아. 하여튼 그래서 SUV와 세단의 중간인 비아디 탱의 경우는 유럽 출고가가 1,200만 원인데 거기다가 관세 30% 때려봤자 1,500만 원. 이렇게 해도 폭스바겐 전기차 ID4랑 비교했을 때 반값이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배터리는 오히려 비아디가 더 주행 가는 거리가 길대요. 자, 그 다음 이제 국내 소식으로는 이번 고향 가는 길에 전기차가 또 눈총을 받고 있다는 소식인데, 일단 한 번 완충으로 가기가 힘든 먼데 고향에 있는 분들은 고속도로에서 이제 중간에 충전을 또 해야 되는데 대기 시간이 너무 길고, 또 올해는 추석 연휴에도 낮 기온 33도인데 그 땡볕에 가족들은 어떻게 기다리냐 이거고요. 거기다가 이제 일부 여객선, 카페리 이런 데서는 전기차 자체 승선을 거부하거나 아니면 일일이 배터리 충전율을 확인해가지고 90%가 넘으면 승선을 제한하는 등 완전히 전기차를 전과자 취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지방 아파트 단지에서는 원래 전기차는 이제 충전을 위해서 주민 아니어도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소 출입이 다 가능했는데, 그런 규정에도 불구하고 외부인 전기차는 아예 지하주차장 진입을 막고 있어서 충전기를 이용할 수가 없는 상황이래요. 참 이게 단순히 그냥 기사요 뭐 소제목처럼 전기차가 완전 찬밥 신세구나라고 하기에는, 뭐 우리나라는 요즘 뭐 모르겠지만 중국의 경우는 아직도 그 중추절, 춘절 연휴 직전에 중고차 가격이 급등을 해요. 그만큼 이제 오랜만에 고향 갈 때 나의 어떤 이 기마이가 중요하다는 거야. 당당하게 좋은 차 타고 동네 사람들 앞에 보여주고 싶은 이런 게 있는데, 근데 작년에만 해도 뭐 테슬라를 타고 고향 가면 친구들이 야, 너 진짜 도시 사람 다 됐구나. 테슬라 나 진짜 실제로 처음 본다. 너무 멋있다. 이런 반응에서 올해는 야, 너 아직도 전기차 타고 다니냐? 아, 진짜 뉴스 보니까 이거 완전히 그냥 바퀴 달리는 화장터던데. 야, 이거 네 차 우리 축사 옆에 세우지 마라. 괜히 우리 소들 스테이크 된다. 이런 식으로 이게 또 비아냥거리면 얼마나 또 자존심이 상하겠습니까? 하여간 이 기사에 대한 댓글을 보면은 대부분이 이제 전기차 오너들을 잠재적 가해자 취급을 하면서, 양심이 있으면 알아서 지하주차장 기어 들어가지 말라. 왜 남들까지 불안하게 하냐. 이런 내용들이 이제 대부분입니다. 그 대댓글에는 역시 또 왜 전기차만 가지고 난리냐. 휘발유차도 불난다. 이런 소리가 있는데, 이제 내연기관차는요, 불이 나면 소화기로 끌 수가 있는데 전기차는 어렵다. 이렇게 또 그 밑에 댓글로 지적하는 분들이 줄줄이 있습니다. 하여간 다시 중국 전기차로 돌아가면은 저는 이 중국산 전기차가 그냥 기존 샤오미 정도로 그치면 모르겠지만 어느 날 정말 과잉 생산한 거 다 또 땡처리한답시고 알리테무에다가 500만 원짜리 전기차 무료 배송으로 막 갖다 전 세계로 푸는 날에는 진짜 재앙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다른 소비재들과 달리 자동차는 현대사회에서 신분을 나타내는 수단인데, 중국산 저가 전기차는 가성비 하나로 기존 완성차들의 위상을 몰아낼 수 없다고 말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이제 상용차의 경우는, 쌍용차는 거의 없어졌고 이제 K지고, 상용차의 경우는 상황이 다르다고 볼 수 있는데, 실제로 중국 비아디의 1톤 전기트럭 T4K가 현대차 포터 봉고 EV랑 경쟁하는데 올해 300대가 벌써 팔렸고요. 전기 버스도 빠르게 시장 점유율을 중국산이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중국 내수 자동차 시장은 어떠냐? 거기도 뭐 슈퍼카, 페라리, 램보르기니, 에스턴 마틴, 롤스로이스 이런 거, 또 테슬라도 다 수요가 있고요. 그 대신에 그런 어떤 저가 전기차 시장에서는 중국산이 압도적이라는 거죠. 결국 유럽처럼 소량 다품종 고부가 가치를 추구하는 게 중국하고 마찬가지로 우리도 역시 뭐 달성 불가능한 미션이라고 만약에 하면은 비아디의 엄청난 이런 가성비가 현대차, 기아의 어중간한 그 퀄리티와 네임밸류를 앞지르는 날이 올 것인가, 이거는 또 대비를 안 할 수가 없죠. 결국은
싸고 성능 좋은 배터리가 저는 승부처라고 봅니다. 그래서 내일 뉴스는 내일 보면 너무너무 늦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주변에 소중한 친척 친지분들께 내일 뉴스 미리 보기를 공유해 주세요. 그럼 제가 아직 나오지 않은 오늘 뉴스도 아닌 내일의 뉴스를 매일장 여러분들 안방으로 직접 배달가겠습니다. 자, 추석 연휴에도 무더위와 또 친척들의 잔소리와 싸우시느라고 고생 많으시고요. 저는 내일의 내일 뉴스를 또 들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